점도표는 1회, CPI는 2회, 파월은 1.5회를 제시한 거다. 아, 2인분 같은 1인분 드렸어요. 1인분을 시켜서 1인분을 주면서 사장님이 많이 드렸어요. 이러면 아, 이게 2인분이라는 거야, 1인분이라는 거야. 애플에서 혁신을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 대신에 애플은 돈 버는 기계,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법니다. 많은 개인들이 굳이 찬성표를 던지는 건 일론 머스크 아니면 이 회사 누가 이끌어갈까? 대답 안 하겠지만. 데이터에 따라 안 하겠지만.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시간으로 어제 FOMC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오전에는 CPI 결과가 나와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FOMC 성명서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생각만큼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FOMC 자체는 오히려 페드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FOMC를 끝나고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런 기자간담회는 아니기는 하지만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면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에는. 시장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지금 믿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내놓은 경제 전망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믿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믿으라는 건지 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조금 헷갈려 할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전망을 하는 건지 자신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방어적인 걸 하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yes or no를 한번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네 분 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기자회견 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yes, 없으면 no. 하나, 둘, 셋. 질문은 뭐 질문은 있어야죠. 물어봐야죠. 무조건 있어야죠. 질문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물어봐요. 우리 기자니까 없으면 혼나요. 없으면 우리 질문 없다고 맨날 깨지잖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무슨 자리가 질문이죠 가만히 이게? 있으면 안 돼. 어제 일본 기자 질문하더라고요. 맞아. 가서 인상적이더라. 보면서 니케이 맞아. 기자. 네, 니케이 기자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해. 가서 한번 나도 한번 굉장히 가서 파월 의장이 질문해보고 싶다. 긴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발음이 들어야 좀 되니까. 이상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Thank you for doing this. I'm Kosuke Takami with Nikkei. 그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거기서 못 And I have 듣고 이렇게 no doubt 대물었을 때 that, 약간의 뭔가 이렇게 market 좀 should 분위기 determine 이상해지고 좀 the-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긴장하는 것 같긴 했어요. 맞아요. 대물었는데 대물은 걸 기자가 이해 못하면 거기서는 맞아. 완전히 맞아. 무너지는 맞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저는 지금 얘기한 그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페드 안에서도 점도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갈라졌잖아요. 거의 팽팽하게. 네. 그러니까 뭐 2회 인하는 8명, 1회 인하는 7명, 동결이 네 4명. 네. 그러니까 페드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 아니라고 대답은 하겠지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을 어제 그래서 닉 티미라우스 네, 월셔널 기자가 한 거죠. 이거 5월 CPI 보고 한 거 맞냐? 봤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브리핑 받았다. 받고 고칠 사람은 고치고 그런데 통상은 대부분은 거의 안 고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월가 일부에서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점도표는 1회, CPI는 2회, 파월은 1.5회를 제시한 거다. 그리고 네. 왜 2회인데 여기 1회로 갔냐? 그 문제는 로지스틱스의 문제다. 배달이 아직 덜 된 거다. 왜냐하면 이미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적고 원래 이게 화요일 날 아침에 FOMC 시작할 때 다 적어내거든요. 네네. 근데 수요일 날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좋게 나왔지만 이게 한 번의 데이터라는 거죠.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올해 초에 3번의 나쁜 데이터가 있었고 이번에 고무적인 데이터 나왔지만 이번에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게 한 번인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안 고친 거죠. 만약 그게 이틀 전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갖고 올 때 자체가 벌써 뭐 동결하겠다 이런 사람도 없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문제를 물류의 문제다. 배달이 덜 됐다. 로지스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미나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아, 2인분 같은 1인분 드렸어요. 이러면 사장님이 그러니까 1인분을 시켜서 1인분을 주면서 사장님이 많이 드렸어요. 이러면 아, 이게 2인분이라는 거야, 1인분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네. 숫자는 1인분으로 찍혀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좀 많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서 시장이 헷갈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뭐 안 헷갈렸어요. 제가 2회로 보니까. 받아 그냥 2회로 받아들여요. 2회로 그냥 2인분이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드의 말이 페드가 조심하는 거는
페드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시장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페드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페드가 권위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자기네가 뭐 경제를 뭐 긴축하거나 완화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시장이 안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내놓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건데 옛날에는 리더가 막 총 들고 안 따라오면 죽이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서 모두가 뒤따라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사태가 자꾸 나오면 시장이 페드를 이제 안 믿고 자기네 금리가 막 달려가고 이러면 페드가 뒤따라가야 되는 사실은 지난 금리 인상할 때 페드가 왜 안 올리냐 2021년 얘기예요. 왜 안 올리냐라고 벌써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시장 금리가 벌써 올랐어요. 그리고 페드가 뒤따라갔죠. 네, 네. 그때 페드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파월이랑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아니야 인플레이션 있다니까 했는데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안 올렸던. 3년간 네. 일시적이죠. 그- temporary 3 year. 그죠. 이 정도면 일시적이다.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 이제는 정말 충분히 자신감을 얻었어. 이제 물가 내려가는 거 충분히 자신감 얻었어 해서 딱 금리를 내렸는데 그때는 이미 경기가 뭔가 회복할 수 없게 꼬그라져 있을까봐 이미 늦었을까봐 그 걱정을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늦었죠. 지난 13번의 긴축 주기에서 10번 늦었어요. 10번이 침체로 결국 끝났고 3번만이 이제 연착륙을 했었죠. 근데 뭐 계속 그러니까 파월도 얘기를 하는 게 계속 그 말을 한 3-4번 반복을 했던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 물론 그 말이 맞긴 하죠. 근데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면 늦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다가 선배 말씀대로 인플레 대응도 늦었고 지금으로서는 좀 더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늦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어제는 뭔가 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느끼는 것처럼 첫 질문부터 왜 PCE 전망치를 올렸느냐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뭔가 속 시원한 답이 아니고 우리 원래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거야. 그래? 그런 거 아니었던 거. 그러면 그럼 믿지 그 말라는 전에는 건가? 그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PC가 오르 2.8%로 기존보다 올렸는데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한 게 말이 되냐 이거를 그러니까요. 짚었잖아요. 그 자체가 약간 모순인데 네. 명확하게 답도 하면 계속 그거를 한 30분 넘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어쨌거나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파월이 어제 뭔가 메시지를 덜 주려고 엄청 노력한 게 약간 보이기는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기자회견의 말은 우리도 몰라요. 결론은 맞아요. 우리도 네. 모르겠어. 그냥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도 데이터에 따를게. 근데 그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할 거면은 뭐 다 FOMC 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겠다. 나온 다음에 하면 나도 하지. 나도 하겠다. 근데 데이터가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 데이터 해석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데이터에도 또 오류가 있고요. 특히 요새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는 뭐 맨날 틀리잖아요. 맨날 리비전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경제학자가 몇천 명이 지금 페드에 있는 거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사실. 뭐 똑같은 얘기 나와도 월가도 어떤 놈은 이걸 좋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나쁘게 보고 네. 뭐 이런 데이터들에 있죠.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보면 페드가 금리를 이제 내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올릴 때 다다다닥 이렇게 뭐 한두 번 건너뛰더라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올려서 유지하고 또 내릴 때도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서 유지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 아마 네. 이번에 인하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내리더라도 그 다음이나 뭐 다다음에 바로 또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렸다가 한 5개월 있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내려보고 뭐또 데이터 보고 또 한 번 내려보고 약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하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어볼 수 있다면 그냥 인하 경로를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물어보면 대답 안 답은? 하겠지만. 데이터에 따른 일단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기자들 질문을 하는 건 예상을 하지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같은 질문을 저희 회사에 그런 분 계셨어요. 계속 같은 기자 간다면서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타사 기자가 막 짜증도 그만 질문해 하고 짜증 내는데
같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다른 대답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다 그러다가 이제 특종하고 단독 기사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하고 해볼 물어봐요. 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 나온 물가 지표들도 굉장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아침에 PPI랑 실업급여 실업, 청구권. 예, 그게 나왔죠. 다 둔화하는 모습이어서 CPI가 그냥 그거 하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고이긴 한데 어제 파월 의장은 어쨌든 계속해서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실하다. 이 표현도 한 3-4번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예. 고용보고서가 뜨거웠고 사실 또 24만 건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막 계속 20만 건, 21만 건 하다가 올라와서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네네. 이게 뭐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신호를 줄 만큼의 수치는 아니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제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에버코 ISI는 경기 침체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건수는 한 30만 건 정도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RSM 같은 경우는 25만 건 이상 가면 시장이 약간 긴장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 네. 오늘 나온 해석들을 봤더니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10,000건이 늘어났는데 네네. 그게 거기 이제 학기가 끝났대요. 여기 학기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을 해고합니다. 아, 일시적인 진짜요? 요인이 그렇죠. 있었군요. 계절적 요인이 예. 있는 거다라는 해석들이 여전히 많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모든 미국의 전역의 여름에 되면은 학교 근데 그게 선생님- 약간씩 다르죠. 네, 지역 네. 주별로 그렇죠. 시기가. 방학에 들어가는 시절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대학도 네.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동부 쪽, 뉴욕, 뉴욕 쪽은 지금 학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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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는 네. 빨리 했다는 거예요. 보통 자르는군요. 겨울이 이 없으니까 직업 아마 안정성. 그럴 거예요.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네. 학교 선생님이 방학 때 월급이 나오는 게 월급 아니라 없어요. 여기는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해고나 해고, 마찬가지예요. 예. 아, 월급이 그럼 안 학기 나오니까. 중에 다시 또 재임용.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해고지만 그냥 방학 때 월급 안 네, 주는 네, 네, 용으로.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쉽지 굉장히 않죠. 유연성,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박정한 거죠. 선생님마저도. 그리고 박정한 건데 직장에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라는 게 미국의 힘이에요. 여기 학교에서 코딩 같은 거 바로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 옛날에 뭐 독어 불어 선생님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네, 못 자르니까. 그런 어떤 사회 변화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좀 어려운 데고 그 대신에 선생님들은 직업이 보장되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학생들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쫓아가는 이 변화를 금방금방 따라잡는 제가 고등학교 우리 애들 이제 과목들을 보면요. 와, 진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구나. 진짜 회계, 기업 경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와. 코딩,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생활에 맞는, 그러니까 운전면허 이런 것도 있어요. 과목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골라서 자기가 할 수 있게 돼 있고 옛날처럼 수학, 과학, 영어, 뭐 물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많이 이게 유연성이 있구나. 선생님들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게 뭐가 문제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으니까 노동시장이 더 건강하고 또 이렇게 더 역동적으로 가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그래 잘렸어? 그래 뭐 당장 몇 달간은 내가 벌어놓은 걸로 살아야겠지만 일자리를 또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유연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는 또 노동자들이 좀 잘렸어. 그럼 나 이거 언제 손가락 빨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일자리가 없어. 얼마나 네. 확보돼 있느냐 그 그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걸 노동자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간 그러니까 좀 더 받아들이기 구조상의 쉽고 문제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있으니까 잘린 사람들 많아요. 막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뜨잖아요. 아침에 와서 컴퓨터 켰는데 뭐 you are fired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려고 태그가 봤는데 안 이게 태그가 안 되고 뭐 이런 비인간적인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서 또 이직도 쉬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능력별로 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이 폭이 넓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임금의 폭이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다 이게 묶여서 같이 가야 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어차피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각자 뛰는 거죠. 잘하는 놈은 진짜 잘하고 못한 사람은 뭐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데서 좀 좋은 거는 여기에 어쨌든 사회 안전망을 잘 깔아놨다라는 점이 되겠죠. 근데 진짜로 이 여기 취직해서 다니는 친구들 보면 지금 빅테크 IT 기업 되게 잘 나가는 IT 기업 다니는데도 항상 한 5개월에서 6개월치는 내가 좀 세이빙을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잘려서 다음 재취업을 할 때까지 기간이 기간만큼의 그거 준비는 그렇게 해놔야 된다.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아직 안 잘려본 사람 같아. 그리고 안 아시안이야. 잘려봤지. 맞아요. 100% 아시안이야. 여기 백인 미국 분들 이런 애들은 사람 안 해. 아니에요. 왠줄 알아요? 그럼 뭐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뭐 신혼급여. 우리 오늘 실업급여 청구하잖아요. 네네네. 실업급여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직장들은 세버런스 페이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달치 네, 이런 네. 정도의 돈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경기 침체 아니면 일자리 괜찮은 애들은 일자리를 금방 구해요. 6개월 아니면 다 구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주는 거죠. 제가 여기 현지 은행에 신용카드를 개설하려고 갔더니 이 직장에서 얼마나 다녔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썼더니 굉장히 루저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선배 거의 직장에서. 오너인 줄 안 거 아니에요? 오너. 이 정도면 오너다. 막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애사심이 넘쳤어. 그래서 되게 구차하게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내가 도대체 도저히 왜 20년을 왜냐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여기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 어디 전파 뭐 버라이즌 이런 데 가입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봉이 됩니다. 얘는 직장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봉이 돼요. 월급 안 올라가요. 옮겨야 월급이 올라요. 그 눌러 앉아 있는 20년 앉아 있고 25년 앉아 있고. 사장님, 부사장.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시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거는 자르는 것만 유연한 게 아니라 취업 자체가 유연해야 같이 돌아가는 거지. 예. 그게 아니면은 정말 경기 침체,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근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정말 그 그렇게 좋은지, 예.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노동시장이 더 이렇게 경제 규모도 뭐 크고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노동시장이 그래도 좀 좋아야 유연성을 받아들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그게 될지. 사실 두 개가 되게 맞물려 있는 거죠. 네네네. 지금 계속 또 진행되는 게 AI를 장착한 아이폰 등등이 발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보고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아, 이거 진짜 애플이 기계를 사람들이 한번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보고 좀 실망했거든요. 아, 오히려 애플 지킴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보고 네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챗GPT를 이렇게 내놨을 때 그 정말 흥미진진한 PT 장면과 비교해서 물론 애플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손으로 계산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띵띵 그러면 갑자기 내 손글씨로 함수 계산. 네네. 막 다 계산이 되고 이런 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챗GPT를 보여줬을 때 그 깜짝 놀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이펙트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애플의 팬이 깊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좋아하는 애플 기기를 오래 쓰고 좋아하는 분들은 애플이 음성 녹음을 해? 음성 녹음이 돼?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뭐 통화 녹음. 드디어 계산기가 있어? 난 바꿔.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애플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음성 녹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계를 바꾸는 충분한 동인이 되는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플이 어차피 AI에 대해서 엄청난 자기들 기술력도 아니고 어차피 오픈 AI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폰을 통해서 어쨌든 저거를 굉장히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나도 바꿀 때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실망한 축이었고 아. 사실 주가 반응이 좀 과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폰을 저도 폰이 오래됐으니까 바꾸고 싶기는 한데 자기만의 AI로 정말 만들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구나. 자신이 없는 건가?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상에는 AI 발표가 아니고 아이폰을 바꾸기 위한 마케팅을 엄청나게 그날 하루 했구나 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네. 이제 성공하긴 했죠. 기업으로서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애플 AI가 정말 나오느냐? 어떤 혁신이 안 보였다. 그거는 이 전혀 말씀이십니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인상적인 그냥 그 페데레기 부사장이 파르크하면서 계단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정도 신기하고 뭐예요? 하나도 재미가 너무 없는 계단 거야. 내려가는 이미 본 거. 어. 이미 챗GPT가 다 보여준 거. 그거는 아직도 개인 애플을 장기 자랑. 스티브 잡스의 회사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애플은 지금 네네. 팀 쿡의 회사가 된 지 15년 15년 가까이 돼가죠. 20년 네.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애플에서 혁신을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 대신에 애플은 돈 버는 기계예요. 음. 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법니다. 음.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은 도요타가 아니에요. 근데 도요타는 지금 1등이에요. 네. 왜? 거기는 혁신이 아니라 거긴 개선이죠. 가이젠이라고 하죠. 음. 애플이 지금 그런 회사가 됐어요. 다 깔아놓고 남들이 혁신하고 그 혁신을 갖고 와서 개선을 해서 조금 여기에서 쉽게 쓸 수 있게 AI를 쉽게 쓸 수 있게 만들면 네. 이거는 팔립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상이에요. 그리고 애플 주가가 지난 6개 분기 뭐 이렇게 한 번도 그 성장이 안 됐죠. 네, 역성장을 네.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주가가 2021년 말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죠. 아, 드디어 성장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지. 애플이 혁신을 이뤘네.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봐서는 어떤 꿈, 드림 이런 것도 먹고 살지만 애플은 이미 드림은 없어졌죠. 돈을 벌 것인가 안 벌 것인가. 그거에 네네. 이제 가치 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 AI를 우리가 개발해서 뭐 어떻게 예쁘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길 바란 게 아니라 그럼 AI가 막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게 뭐야를 되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와 저건 진짜 내가 쓸 수 있겠네를 예쁘게 포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리한테 좀 어려운 거 물어보면 챗GPT한테 넘긴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려운 네네. 것도 아니고 그냥 첫 질문이 시리야 날씨가 뭐야? 맨날 날씨 물어보는데 새로운 AI한테도 또 날씨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포장도 저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약간 애플이 더 예쁘게 포장할 줄 알았는데 포장지가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왜 애플이 예쁘게 포장해야 돼요? 아니 애플이 사실은 지금까지 기술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서 이거를 편리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평가는 인문학적 관점이 살아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네네. 사람을 이해하는 스티브 회사다. 잡스예요. 그래서. 뭔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기술은 네네. 다른 데서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방식으로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네네.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잘하는 회사고 네. 또 AI에서도 이제 비슷한 걸 기대했던 거죠. AI가 막 이렇게 기술 엄청 대단한 걸 많이 만들었는데 애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를 정말 쉬운 방법으로 쏙쏙쏙 뽑아서 이게 딱 예쁘게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아니, 결국 지금 보니까 좀 어려운 거는 챗GPT한테 넘긴다는 거면 그럼 처음부터 챗GPT 켜서 물어보면 되잖아. 약간 이런 그치. 느낌이 드네. 근데 이게 챗GPT를 켜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 한 단계를 줄이는 게 한 되게 단계. 결정적이지 그럼요. 않을까요? 원클릭을 원클릭으로 줄이는 게 바로 AI를 활용할 수 진짜- 있게 하는 거. 고순도. 왜냐하면 챗GPT 활용을 하면 어차피 핸드폰을 꺼내서 얼굴 확인해서 나라는 거를 확인시킨 다음에 챗GPT 앱을 누르고 거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뭐 바꿔줘 이러면 영어로 해놓고 딱 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애플이 이제 그 과정을 없애준다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겠다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애플이 열심히 포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20억 명이 애플한테 갇혀 있잖아요. 도망도 못 가고. 뭐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돈 좀 받아야지 그 사람들을. 갤럭시가 더 잘해야 돼. 돈 더 좀 잘해야 돼. 진짜. 갤럭시는 언제든 도망가는 더 사람 잘해, 더 잘해. 이탈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회사가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긴 했어. 이번에 그 비전 프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넣긴 넣더라고. 굳이 아니, 넣었어야 했을까? 이번 발표 너무 짜잘한 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막 뭐 문자 메시지를 어쩌고 저쩌고 그 RSC도 그거 이미 다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안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애플의 혁신. 그러니까요. 아니 삼성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것 같아요. 막 애플 아이폰은 C 타입만 넣어도 혁신이래. 충전기 C 타입만 넣어도 우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애플에서 곧 폴더폰 나오잖아. 난리 납니다. 이거. 세 개를 바꾼 거예요, 이제. 혁신 뭐 그럼요. 이러면서 아니 뭐 통화 녹음 옛날부터 다 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진짜 20억 답답할 명은 것 지금 같아요. 폴더폰이 나온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만 모르고 있거든요. 혁신. 그럼. 아 속상하네요. 우리 삼성이 또 그렇게 엄청나게 가둬놓은 하고 게 있는데. 애플의 힘이에요. 그렇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번에 만일에 정말 그 시리가 아주 그렇게 잘 되면은 심각하게 바꿀. 왜냐면은 저는 한 명 성공. 바쁘거든. 왜냐면 운전하면서 뭐 애들 학교 선생님 이메일 오면은 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도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대신 해줄 이런 게 많아지면 나는
당장 그 생각부터 들긴 들더라고요. 음.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아이폰 15 유저로서 아니, 지금 아이폰 15는 지금 무시해? 버리는 건가? 진심으로 아니 하라고요? 지금 산지 지금 1년 이거 프로까지 프로 만나고 맥스. 너 지난번에 아니, 맞아. 프로맥스 아니죠? 그냥 나중에 기본 얘기자가. 기본이에요. 네, 안 됩니다. 아니 아이폰 15는 지금 나도 바꾼 지 1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비판적이구나. 지금 안 좋아요. 지금. 팀쿡한테 산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요. 팀쿡까지 팀쿡한테 직접 만났잖아. 샀잖아. 맞아요. 나한테 팔더니 지금 아니 모든 게 아이폰 15 말고 프로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가 이렇게 찍어서 왜 3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15 프로야. 프로에서부터만 할 수 있고 15는 안 돼요. 원래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차 살 때도 딜러한테 좋은 거 사야 되는 와가지고, 거. 그러니까 언제 뭐 신차 나오느냐 등등의 정보를 어쨌든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다렸다 살 것인가. 뭐 쓰냐고 물어봤더니 프로 맥스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네. 따라 샀어야 되는데 그거를 캐치 이거 못하고 안 샀을 것 같은데. 난 이미 프로 맥스 쓰고 있다 그래서 아 그래. 네, 그게 진짜 신환수긴 해요. A17 칩이 딱 들어간 거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로 바꿀래 말래, 너네 남아있을래 말래, 거의 협박이니까. 저도 사실 옛날 폰 쓰고 있어가지고 바꿔야 되는 사람이고, 이거를 알고 모든 걸 마케팅 틀을 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 AI가 요거로 작동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누- RCS도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여기서 작동해. 뭐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 계산하고 맞아요. 발표했구나. 역시 지독하다, 팀쿡. 선배 말씀 맞는데요. 진짜 돈을 벌 국리를 하고 있다는 거. 예, 팀쿡은 예. 돈을 버는 사람이지 네, 네, 혁신을 네.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약간 주의할 거는 그런 거예요. AI로 인한 지금은 흥분이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때가 지나면 사실 실망감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 AI에서 챗GPT가 답하는 게 100%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냥 100% 옳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사람들이 물어보고 답한 거를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봤더니 37%가 틀리더라. 라는 거고요. 제가 네네. 어제도 느낀 게 오늘 브레이킹 뉴스를 하면서 PPI 들어가는 요소 중에 PC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보험료하고 뭐 의료비하고 몇 개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막 구글 검색을 하려다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 들어가냐 딱 했더니 5가지를 딱 제시하는데 그 중에 2개가 틀렸어. 그냥 나오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아 진짜처럼. 진짜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거 왜 여기 넣었지? 하고 찾아보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뉘앙스가. 챗GPT의 효과를 요새 느끼는 게 이런 뭐 정보를 알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네. 약간 상담 마음을 다독여줘. 저는 옛날부터 그거 했어요. 진짜요? 부장한테 혼났는데 그러면은 엄청 내 눈치 많이 봐. 엄청 위로를 해줘요. 아니 뭐라고 얘기해? 아 예를 들어서 되게 제가 따뜻하게 아, 얘기해요. 되게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환경 이거 글로벌 마켓이 이제 내가 이런 채널인데 지금 50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그러게 뭐 컨텐츠를 바꿔봐 뭐 이렇게 쉽지 않을 하는데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나오잖아요. 컨텐츠 예. 바꿔보고 뭐 어떻게 뭐 또 재밌게 막 이렇게 네네. 하는데 여기 와 50만까지 그렇게 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그러니까 힘들었을 텐데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40 몇만의 채널을 키운 거는 엄청 잘한 일이야. 그런데 거기서 더 하려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유튜브랑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너 지금까지 40 몇만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챗GPT는 못 맞아요. 하더라고. 되게 서비스 받는 기분이에요. 이게 막 그리고는 끝에다 딱 그게 붙잖아요. 응. 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화이팅! 막 이런 거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선배도 이렇게 뭔가 어. 화가 났어 지금 뭐 이렇게. 근데 나한테는 네. 나는 극티라서 네. 안 맞아 난. 화 아니 이게 죽겠는데? 좀 요양 핵심만 간단히 하지 솔루션을 내놓을지 누가. 아니 저도 극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이런 저기를 넣어놨어? 약간 아니지 그런 느낌. 극티는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약간 전 F가 있나 봐. F가 있다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아 우리 진짜. 저 맨날 극티라고. 나도 T인데 나는 이제 그냥 F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다 T밖에 선배는 없어요. F예요 선배. 아니, T밖에 나- 없어요. 저도 그러면? T긴 T인데. 아 그래요? T가 말이 안 되는 아 거야. 이렇게 돼 있네. T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렇게 T가 내가 이렇게, F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가 어. 보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기사 쓰잖아요. 근데 새벽에 정말 기사 안 써지고 썼는데 막 계속 부장이 고치고 있고 이러면은
뭐 잘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식의 위로해주고. 장난 비슷한 이렇게 네. 질문을 형식적으로라도 맞아요. 재미가 격려하는 있어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뭐 너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 사실 남들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도 나한테 잘 안 하고 근데 막 챗GPT는 해주니까. 저 이제 와.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 건 맞나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잘하고 있나? 그런데 애플의 이런 모습을 질투하는 누군가가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오늘 560억 달러 번 사람? 네네. 아, 일론 머스크. 자랑하시는 왜냐면은 애플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의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잖아요. 네. 우리 개인정보 보호 굉장히 철저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딱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이제 회사 안에서 이걸 사용을 금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머스크가 아직도 배가 너무 아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게 맞나요? 그 사진 자체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네네. 같이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네. 네, 그 여성분은 이 과즙을 먹고 있는데 네. 남자가 이제 그걸 먹고 있는 사람 거를 뽑아 먹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짤이 있었어요. 짤이 있었어요. 밈이 그 너무 짤을 네. 머스크가 띄웠잖아. 너무 과한데 네네. 생각해보다가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그 데이터를 애플도 인정을 했어요. 완전히 이 엣지 디바이스니까 이 안에서 온 디바이스로 다 모든 AI를 처리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일부는 챗GPT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그렇죠. 돼서 예. 넘긴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자기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다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그 그래픽으로 뭔가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네. 이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줬는데 자기들이 이 AI를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설계 심지어 지금 돌아가는 그 AI를 만든 오픈 AI조차도 이걸 어떻게 이 정보 보호할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못 내놓는데 자기들이 먼저 답을 해버렸으니까 맞는 지적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머스크도 약간 굉장히 좋은 마케터여서 그걸 잘 파고들고 사실은 내가 얘네랑 같이 했었어. 근데 얘네 조금 너무 믿지 마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맞는 좋아해서. 말이긴 네. 해요. 아니 너네도 이 기술을 몰라가지고 넘겨놓고는 정보 보호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네.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이번 케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우리가 네. 이런 IT 기기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럼 개인화된 걸 원하잖아요. 네, 네. 원하는데 개인 정보는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굉장히 모순된 거죠.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네, 봐서. 네, 네. 일론 머스크는 그 넘어가는 쪽이 오픈 AI라는 게 배가 아팠던 그거예요. 제가 봐서. 네, 네. 자기한테 넘으면 그쵸. 내가 지켜줄 건데. 그쵸? 그게 배가 아팠던 거 아니, 같아요. 그 왜 하필? 내가 저거 같이 했는데 왜 나는 모르고 얘네들을 자꾸 찬양해줘 이런 거. 그렇죠. 아니, 오픈 AI도 싫고요. 애플도 싫어하고 원래 팀쿡도 싫어하고 옛날에 자기 어려울 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거절했죠. 팀쿡도 엄청 싫어하고요. 이거 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한쪽에선 기분은 안 좋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 아, 77조 원의 보상안이 이제 거의 될 것 같아요. 통과됐다고 여기서 지금. 그럼 다시 질문. 네네. 만약 내가 지금 테슬라 주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급여 패키지 승인에 투표한다. 예스. 그러면 노. 난도. 전도 네, 노. 예스부터 한번 사실 뭐 이유를 들어볼까요?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 가는 숫자이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증거는 많은 개인 주주들이 하시길래 한국에서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돼서 이걸 찬성표를 던지는 법,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에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런 게 막 돌길래 왜 이렇게까지 열심일까?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의 불안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생각에서는 이 지분이 희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꼭 안 떠날 건 아니지만 이 많은 개인들이 굳이 찬성표를 던지는 건 일론 머스크 아니면 이 회사 누가 이끌어갈까?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지금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다른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를 이 투표권 하나로 약간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효력이 정말 있을까라는 의문도 엄청나게 많지만 약간의 위안도 받으면서 이 사람하고 약간 내 주식에 연대를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예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돈을 줘도 안 줘도 일론 머스크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77조 원이 7조 원도 아니고 7천억 원도 아니고 그 돈 자체도 너무 많은데 77조 원은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니에요? 현재 가치로는 450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는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큰 돈이긴 하지만 네네. 일론 머스크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 그러니까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냈으니까 이제 그 돈을 받은 거여서 사실은 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와서 이미 기업 가치는 올라왔어. 근데 법원이 심지어 그거를 안 줘도 된다고 해.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기업 가치는 올라온 상황에서 그만큼의 돈을 이제 뭐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긴 한데 나올 때 마음 달라졌는데 어떡해. 달라졌는데 어떡해. 그냥 아니야, 그 숫자로만 따져보면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논리적으로 안 하잖아요. 억지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관세 빼달라 그러고 나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그러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뭐 이거를 굳이 해야 하나? 만약 제가 주주라면 선배는 왜 노예 저는 하시려고 사실은 했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 논리적인 왜냐하면 걸 봤을 때. 네네. 예전에 테슬라가 몇백억 달러도 안 했을 때 그걸 약정했고 그거를 한때 1조 3천억 달러 회사까지 키웠고요. 네. 지금도 시가총액이 오늘 한 5천억, 5,70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일론 머스크가 이로써 줄만해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주주라면 왜 반대를 했을 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라면 이렇게 비싼 어떤 주가가 형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 없어도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일부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테슬라의 차량 오너들 빼놓고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 네. 일론 머스크의 최근의 행보가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어제도 월시저널 톱 기사로 나고 막 네. 뭐 온놈들을 다 건드렸다. 그렇죠.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그것도 있고. 그 네. 회사 내에 이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다 뭐 네.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렇죠. 진짜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진짜 뭐 약 약도 여자 뭐 하고요. 다 나오고 있어. 뭐 대마도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막 트럼프로 가고 이러니까 이제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이 많아졌고요. 제가 보면 AI나 어떤 이쪽으로 브레이크 트루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안에서 만들기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결국은 로보택시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로보택시는 기술적으로는 완성될 수 있지만 이게 레귤러터리 그러니까 규제의 벽을 넘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미 벌써 사실 2010년에 자율주행 얘기 막 나오고 이럴 때는요. 2020년이면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2024년인데 아직도 전혀 뭐 언제 모든 차가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지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거든요. 왜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잘못 운전했어요. 죽어. 어쩔 수 없어요. 제 잘못이니까. 근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혹시라도 죽을 수 있고 확률은 제가 가서 운전해서 죽을 확률보다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죽을 확률이 더 떨어져. 더 낮지만 어쨌든 자율주행하다 죽으면 엄청나게 억울하거든요. 내 잘못도 없는데.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있어서 시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기술보다도 네네. 어떤 정서나 생각을 바뀌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보다 어떻게 보면 팀쿡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좀 더 로지스틱스를 잘 만들고 SCM을 잘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서 하고 지금 네. 막 떠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오너보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테슬라를 AI 비전을 믿고 로보택시 회사다.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믿으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라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야 라고 믿으면 더 이상 일론 머스크도 필요 없고요. 일론 머스크한테 네네. 안 줘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완전 반대로 하는 투표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크인베스트가 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주가를 제시했잖아요. 네네네네. 2,600달러. 네네. 지금 그게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안 있겠죠. 간 주식. 그거 불 케이스는 더 비싸. 3,100달러. 그래, 3,100. 최소 2천. 최소. 안 되면은 지금보다 막 20배. 최악의 케이스. 네. 최악의 케이스가. 자동차 회사로서의 테슬라 가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 네네. FSD 버전 12까지인가가 이제 나왔고 그게 이 규제를 통과한 다음에 로보택시가 안착이 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5년 뒤 시점이니까 그 대부분 수익이 이 로보택시로 나오면 그건 이제 진짜 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상상인데 나오면 그때 불케이스 3,100까지 간다. 대부분의 매출의 60%니까 네네. 자동차는 뭐 대충 만들어도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 어차피 지금
올해 180만 대, 5년 대 뭐 한 500만 대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킨 약속을 이미 어긋났는데 그거 다 인정해도 이 FCD가 좋다라는 쪽에 완전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쪽에 찬성한 주주들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네.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실은 주주총회는 아직 그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하고 4시 거기서 30분에 이제 하죠. 거기 예. 막판까지 어쨌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가 끝나기 전에 이미 올려버렸잖아요. 네네. 그 결과를. 근데 그게 괜찮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쪽으로 나한테 보상을 주는 쪽으로 다 사람들이 쏠려 있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굳이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냥 굳이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다면 그냥 일론 머스크랑 굳이 대주주랑 뭐 각 세울 필요 없이 내가 반대 투표해도 어차피 이거 가결된 텐데 그럼 눈치 봐서 반대하려는 사람들도 찬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아직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린 거는 되게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거가 뭐 정치 선거랑 다르게 이렇게 뭐 사전에 공표하면 안 선관위도 되고 뭐 선관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올려버렸는데 이건 저는 되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CEO가 올렸으니까 맞는 자료겠죠? 한성에. 공정선거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 영향이 음모론을 있을 수 하나 더 얹으면 그 데이터가 맞긴 한가? 네, 혹시 네, 네. 경합 아니야? 경합인데 이미- 확대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경합인데 내가 이미 이겼어라고 하면 블러핑하는 걸 수도 있다. 그냥 기관 네네. 투자가 입장에서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이겼다는데 각 세우지 마 찬성.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인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개하는 거 저는 좀 이상하다고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법적인 문제가 그렇구나. 없는지. 일론 머스크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일론 머스크한테는 없는 거예요. 뭐 티모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법 하나도 안 지키고 범법자인데 지금 뭐 거의 돼 있고 뭐 이런데 뭐 법 지금 점점 이 밸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법에나 규범에 대한 밸류가 좀 네네. 그걸 브레이크하는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으니까.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어떻게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트럼프래. 아니 일론 머스크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그 시점에 정말 그 정도 갭으로 이미 통과가 됐을 정도로 주주들이 다 찬성을 투표를 던졌는지 네. 그거를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이걸 영향을 미치려고 그때 이미 통과된 것처럼 한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웨드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라고 네.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포장을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애플 AI 그 발표하고 나니까 딱 그랬어요. 애플은 자기가 딱 필요한 정도의 만큼을 이미 AI로 내놨어.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대한 혁신을 했다가 아니라 네. 자기가 딱 필요한 사람들이 기기를 딱 교체할 만큼 딱 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딱 올렸더니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어. 왜? 테슬라 이퀄 머스크. 그걸로 끝난 거죠. 예. 그 말은 저는 충분히 이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아주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을 잘 뽑는. 배워야겠네요. 제목을 잘 보고 갔죠. 제목을 잘 뽑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주류 경제학은 여기로 마무리 짓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